비난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은 뭔가 다 이렇게 모이는 뭐 공간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비난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비난할 플랫폼 이런 거 만들 필요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제안을 했어요. 최근입니다. 한 며칠 지났는데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자 당내에서는 의원 비난 플랫폼이라고요? 뭐 악성 팬덤 정치 부추기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반응들이 있죠. 이게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팬덤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숫자로 반대 의견 겁박하려는 의도입니까? 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요. 소통을 하자고 제안한 거지 이거 취지를 왜곡해서 그렇게 듣습니까? 또 이렇게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이 내용, 이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저런 얘기 설명 제안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지금 당권 경쟁자들이죠. 박용진 의원.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다. 내부 총질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발언 논란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반응. 숫자로 겁박하는 겁니까?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온라인 인민재판과 같이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 아, 이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기사 하나 또 짧게 더 소개해드리죠. 뭐 약간 좀 평가를 담은 기사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제안, 비명계, 문자폭탄 좌표 찌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또 반응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글쎄요, 지금 뭐 이런 분이 과연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뭐 어대명 얘기까지 나올 이렇게 상황이니까요. 됐을 때 그야말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만약 이런 것들이 생각을 구체화했을 때 당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용주 전 의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만 구현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금태섭원처럼 예. 그러니까 당에 비판한 사람들은 당에서 서바이벌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말하자면 말하자면 지지자들. 강성 팬덤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으로만 그러면 정말 만약에 소중한 그런 정치인과 대립하는 정치인은 그냥 엄청난 비난에 네.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탈권위주의라는 말을 예. 대중 정치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예. 다 답이라고 하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인하고 어린이들 같이 토론하는데 어린아이가 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민주주의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뿐만 아니라 그 소수 의견이 예. 최고의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다수가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을 소수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구지선의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민주주의가 지구지선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곳은 정치 교육을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다른 정당은 어떻게 정치 교육을 하느냐까지 생각하면서 정치 교육을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 놨을 때 저 당의 입장은 뭐냐. 그런 것까지 해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고 상생의 정치가 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말하자면 서로 간의 간극을 더 벌리는 정치, 그다음에 악성 팬덤만이 존재하는 정치.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뭔가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뭐좀 어떻게 보면 보장하자 플랫폼에서 이런 제안이라고 설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제 뭐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들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팬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 부추기는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에 좀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좀 취지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 조금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좀 하셔서 뭐 비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거는 이제 팬덤 정치의 또 중심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치단체장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독창적인 발언이나 정착적인 제언을 하셨지만 이 정치인이고 또 당 대표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주 저는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리면요, 뭐 짧게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는 약간 저소득층, 뭐 저학력층 발언, 그리고 뭐 무당의 나라 이 발언도 사실은 이 여당 쪽에서 반발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좀 더해진 건데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취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말을 하실 때 예. 자기 지지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심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 무슨 뜻인지 그 안에 있는 눈을 마주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죠. 예.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눈은 또 전체 국민들의 가치와 시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저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본인이 대화하는 상대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요즘 미디어가 워낙 뭐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전 국민들이 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조금 자기 검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말과 일반 전체 국민 상태에서 하는 말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반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이 기사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밑줄이 적어 있죠. 이재명 의원이 어제 본인 소속 국방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첫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했는데 뭐 미국, 북한, 핵, 우리나라 국방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질문 그리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어제 첫 모습이었는데 자,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까지 고려한다면은 저희들은 핵은 그것은 제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아니 핵의 예를 들면 전력에 부합하는 만큼 재래식 전비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신 겁니까? 지금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전비 수준이 할만하다.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지금 북한 핵이 아니라면은 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립국가인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근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석 전 대변인 첫 질의응답이었어요. 이재명 의원의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의원 되셔서 이제 상임위라는 걸 처음 배정받아서 예. 들어오신 게 국방위 아니겠습니까? 예. 국방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죠. 예. 국방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국방장관과의 문답에서 저분이 가진 국방 또는 안보와 관련한 인식이 대단히 1차원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 뭐 외국 군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뭐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자주국방 뭐 얘기인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 정신적으로 승리하면 다 된다. 이른바 정신승리 얘기하시는 건데 예. 핵이란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전력입니다. 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 그러죠. 그래서요. 핵을 그렇습니다. 갖고 보면. 그래서 그 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탐지를 하고 뭔가에 대한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재래식 전력의 보강이 충분히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완전히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첫
질의응답이었었는데. 글쎄요, 이제 그동안의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우리가 물론 핵 전력이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미군에 의존하는 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국가 전체 안보에 과연 실익이 있는가? 예. 그리고 이제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고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뭐 충분히 정말 뭐 북한의 해군이나 실제로 군의 실제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예. 것은 형편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핵이 무서운 거지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국방부 장관이 유념해 달라 예. 그런 부탁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장면, 뭐 자리를 앉는 장면 이런 것까지 언론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뭐 기사로도 뭐 다뤄지고 그랬습니다.